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 해법 영상은 얼마 전에 G큐브에 신상으로 뜬 큐브입니다. 이름은 G큐브에서는 플라워 피라미드라고 적었더라고요. 용준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용준 플라워 피라미드.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아직 안 뜬 것 같아요. G큐브 이름이 약간 큐브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신상이 안 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요거는 아직 해법 영상도 없고 신상 뜬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뭐 스스로 해결을 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 큐브를 받아서 솔빙 하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국내 영상도 없고 해외 영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건 제가 뭐 처음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먼저 솔빙하는 세계 최초라는 건 뭐 사실은 누가 최초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찍는 게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찍는 번거로움을 처음으로 감수한 사람이다 정도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편집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편집하고 혹시 뭐 자막 넣어야 되면 자막 넣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솔빙 하는 것도 좀 사실은 좀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 편집이나 이런 어떤 변환하고 올리고 이런 것도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 정도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회전감은요. 예, 회전감 좋아요.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금속 부분 보이시나요? 요게 여기 돌아가는 부분마다 금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홈이 있죠. 이렇게 홈에 이렇게 걸리면 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돌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도 돌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돌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 가운데 원이 돌아요. 이게 그 저기 같아요. 그게 뭐 펜터클 큐브였나? 삼성 큐브인데 가운데 원이 돌아가게 하는 거. 이름 잊어먹었네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펜터클 큐브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회전각이 맞아야지 돌아가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조그만 삼각형이 이렇게 와야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돌리다가 요 폭이 같아지는 꽃잎 뭐 그게 조각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각자 여기 폭이 같은 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넓은 부채꼴이랑 좁은 부채꼴이 있어서 지금 세 개씩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돌다가 인접하고 있는 여기랑 폭이 같아질 때, 그럼 여기 넓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게 마주했을 때 그때 이렇게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뭐 쉬워요. 쉽고 이게 회전감도 좋고. 우선은 일단 그렇게 되고요. 제가 잠깐 끊고 한번 솔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공식은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고요.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X자 공식입니다. 우선 요거부터 내릴 거고, 우측부터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측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처음이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 공식만 사용할 거예요. 그럼 결과치가 어떻게 변했냐면, 요게 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올려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맞죠? 그래서 얘가 내려오고요.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간지는 어떻게 알았냐? 내려보면 되죠. 내려보면 맞고, 맞죠? 이 놈은 여기서 그대로 수평 이동했어요. 보시면, 요 놈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파란색이 보이다가 파란색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럼 굳이 파란색이 있다가 뒤집혔다고, 이쪽 면에서 보면 뒤집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갔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맞죠?
여기서도 파란색이 보이다가 일로 넘어가면서 파란색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요놈은 파란색이 그대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 우리가 바라보는 면에서 두 면은 뒤집혀요. 두 면은 뒤집히고 하나는 안 뒤집히고 수평 이동해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다시 반대로 쓰면 다시 돌아가니까요. 외우시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거부터 쓰면 여기로 내려가요. 파란색이 안 보이고 뒤집히면서 이 상태로. 그럼 얘가 얘를 밀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도 파란색이 보이다가 넘어가면서 파란색 안 보이게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즉 이게 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게 뒤집혀서 내려오고요. 밑에 있는 위로 올라갈 때 역시 수직 이동할 때는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가고요. 얘는 여기서 밀렸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수평 이동할 때는 이 파란색이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놈이 내려올 때는 뒤집혀서 내려오고, 얘도 다시 올라갈 때는 뒤집혀서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 파란색이 따라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사이클 공식을 쓰면 두 개는 뒤집히고 한 개는 안 뒤집혀요. 요걸 적절히 돌려가면서 이용하면 요거 솔빙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만 쓸 거고, 좀 이따 제가 수평 이동은 색깔이 안 변하는 거고, 이제 수직 이렇게 상하 운동은 뒤집히는 거야. 뒤집힌다는 의미는 이제 파란색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섞어보겠습니다. 섞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돌려놓고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이 맞잖아요. 요걸 이렇게 한번 돌려서 틀어줘야, 틀어주면 여기도 다 깨져요. 지금 빨간색이랑 여기 다 깨졌죠? 여기 지금 맞는데 요건 좀 색깔이 그렇네요. 여기도 그렇네요.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면, 잠시만요. 여기 지금 빨강이 맞고 노랑 연두잖아요. 이걸 한 번만 이렇게 돌려주면 꽤 많이 깨져요. 지금 이게 깨졌죠? 깨지고 하나 빼고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을 한 번씩만 돌려주면 이게 이 큐브의 경우에는 극악한 경우로 섞는 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맞는 조각이 없죠. 여기 파란 거 맞는 게 있네요. 여기도 파란 게 맞았네. 그럼 이걸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하나 맞긴 했지만 여기도 한번 깨볼까요?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면 여기가 맞긴 했는데 이게 완전 못 깨질 수는 없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네, 제가 이걸 하느라 이거를 초반에는 사실은 큐브가 그렇잖아요. 큐브가 어떤 걸 먼저 맞추느냐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식들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하는 건데, 이 큐브를 처음 받아서 뭐부터 맞춰야 될지, 이거 원을 다 맞춰야 될지, 요 세 개를 맞춰야 될지, 이 조각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이제 딱 한 가지 경우 수만 남았는데 다행히 그 경우의 수가 먹혔어요. 그래서 먹혀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솔빙을 할 때는 제가 최소 30번 정도는 하거든요. 어떤 큐브든지 그 해법 영상 찍으려면. 왜냐면 뭐 다 알려져 있거나 다 알아도 사실은 그 예외형이 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메가몰픽스? 이제 사사큐브 변형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것도 기존에 나와 있는 해법 영상 말고 진짜 한 3, 40번 솔빙 하면은 예외형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전혀 유튜브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정말 잘하는 분들의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그 예외형이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수십 번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나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좀 한 몇 시간 걸렸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해결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0번 하는 이유는 그 좀 예외형이랄까? 좀 특이한 상황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늘 두세 개 떴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추려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섞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솔빙하는 방법은 아무 쪽이나 꼭지점을 하나 잡고요. 꼭지점 보시면 여기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없는 색이 사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사면이니까 여기 꼭지점은 세 색일 거고 없는 색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양쪽에서 빨간색이 올라와 있죠. 빨간색을 바닥으로. 빨간색이 올라와 있죠. 빨간색을 바닥으로. 빨간색을 바닥으로. 그럼 지금 여기 꼭지점을 잡았는데 파랑, 연두, 노란색에 없는 색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다 바닥으로 내리면 빨간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양으로 생겨요. 그럼 세 개는 맞췄죠 이미? 그럼 요거는 파란색이 어디 있네? 파란색 아무데나 파란색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맞죠? 그럼 나머지도 노란색이랑 연두색까지 다 맞춰져요. 그럼 1단계는 뭐 1단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거의 10초 만에 맞출 수 있어요. 요거 잡아서 없는 색 바닥으로 내리고 요거 이렇게 한번 돌려주면 요 세 기퉁에 있는 색은 다 맞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많이 헤맸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2단계라 그럴까요? 뭐 끊고 오긴 뭐한데 2단계는 여기 원 안에 작은 요 부채꼴을 맞출 거예요. 자, 부채꼴을 맞추는 방법은 자, 이거를 이제 부채꼴 하나 찾아요.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이게 지금 연두색이니까 연두색을 이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걸 일로 가져올 때 이쪽에 하나가 들어있으면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져와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배달 왔잖아요. 일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쓸데없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빨간색을 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빨간색이 가져가고 연두색은 두 개가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연두색 하나만 넣으면 되죠. 연두색 여기 있죠. 이 연두색을 돌릴 때 어떤 상황에서 돌려야 되느냐. 이 연두색이 들어오면서 이 기존에 맞춰있는 연두색을 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빨간색인데 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나갈 땐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쓸데없는 걸 치고 들어가면 가지고 나갈 때 얘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맞춰지고 하나가 남았을 때는 요놈이 치고 들어갈 때 예를 들면 그 색을 같은 색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같은 색을 치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색을 여기다가 실어서 이렇게 좀 돌리는 게 좀 아유 그렇죠. 실어서 내보내면 아까 쳤던 이 색이 들어오면서 세 개가 맞아요. 자, 여기 노란색이지. 노란색 하나 맞춰져 있네요. 하나 있을 때는 아무 데서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아무 데나 끌고 와서 그냥 쑥 집어넣고 여기다 쓸데없는 걸 여기 가져다 주고 쓸데없는 걸 가져다 주고 이렇게 빼면 돼요. 저 노란색이 어디 있네. 하나 더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요 놈은 이제 두 개 있을 때는 이 노란색이 들어올 때 같은 색을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노란색을 치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거를 받아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아까 쳤던 게 이렇게 있죠.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하나 여기 있네요.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이 파란색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치고 들어와서 쓸데없는 거 하나 가져 나가면 되죠. 일단 파란색이 두 개일 때는 이놈이 올 때 파란색을 여기 파란색을 같이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파란색 3개, 빨간색 3개, 연두색 3개, 노란색 3개죠. 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이걸 알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6개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반반 맞추는 것인가를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제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뭐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공식을 만들거나 해서. 근데 제 기준으로는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공식을 정말 어렵게 만들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맞추고 이제 2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3단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솔빙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섞고 바로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의사소통? 뭐 대화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섞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분 시간 잡아먹긴 하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 전달 느낌이 아니고요.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약간 얘기하는 느낌이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잡담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제는 이 부분이 자, 이걸 제가 빙글빙글 돌려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앞에 이걸 놓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손이 좀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돌리기 잘 안 되는데 이걸 빙글빙글 아무리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얘네는 항상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일로 들어가도 노란색이고 일로 들어가도 노란색이고. 지금 이렇게 여기 세 개를 먼저 맞춘 이유는 이거를 빙글빙글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이 흡사 맞추는 방법이 저기랑 똑같아요. 그 크레이지 333 행성 시리즈. 그 시리즈는 이렇게 돌리면 영인면을 돌리게 되면 겉만 돌고 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조각들이 깨지겠죠.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근데 얘는 반대죠. 이렇게 돌면 다 같이 도는데 이 안에만 돌리면은 깨지기 때문에 원리가 같아요. 이제 33큐브 그 크레이지 333에서는 겉을 돌리면 안의 원이 가만히 있는데 이건 반대로 안의 원을 돌리는데 바깥쪽이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깨지는 조각은 같다는 거죠. 그 원리를 입각해서 제가 이제 솔빙을 한번 제 방식이에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제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착안했거든요. 이제 이걸 빙글빙글 돌려서 맞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 깨진 조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두 개, 세 개 안 맞죠?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근데 여기 빨간색이 맞죠? 그럼 얘는 바깥으로 빼고 안 맞는 조각을 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안 맞는 조각이 있죠? 이 조각을 여기로 집어넣으면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 파란색 맞출 게 없죠.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지금 초장이 약간 어려운 게 있던데 뭐 보여드려야죠. 얘를 우리가 아까 그 공식 3, 4일 공식 쓰면 이거 먼저 내리면 얘가 일로 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요 조각을 여기다 놓고 쓰려면 빨간색 긴 거 빨간색 긴 거랑 파란색인데 얘가 여기 내려왔을 경우에 돌려서 맞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맞추려면 빨간색 큰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럼 이거 내려볼게요. 내리고 올리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원을 빙글빙글 돌려서 맞출 게 없어요. 지금 파란색을 돌려서 맞출 게 없고 노란색을 돌려서 맞출 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내려봤자라는 거거든요. 다시 올릴게요. 다시 얘를 올리는 방법은 이거부터 내리면 돼요. 이거부터 내리면 얘가 내려오면서 밀 테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아까 다시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얘를 내리면은 이걸 맞출 수 없으니까 얘를 내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맞춰져 있는 조각이잖아요. 그럼 얘를 내리면 이렇게 오니까 맞춘 조각이 내려오니까 또 못 쓰죠. 그럴 경우 이 뒤편에 안 맞는 게 있나 보시는 거예요. 뒤편에 안 맞는 게 있죠. 그럼 연두색 큰 게 여기로 내려왔을 경우에 연두색 긴 거랑 짝이 맞겠죠. 그럼 얘를 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내려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공식을 쓰면 파란 게 밑으로 내려붙기 때문에. 그쵸?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걸 먼저 내리면 이렇게 올리고 파란 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맞춰져 있는 게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원상 복구 시킬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깨진 조각 얘를 쓰려면 요거를 이렇게 좀 이따 어차피 쓸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요걸 수평 이동 시키면 파란색은 여기 그대로 붙고 이 안 맞는 놈이 요쪽으로 가서 붙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요. 이거 좀 이따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길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일로 내리는 건 간단해요. 이렇게 내리면 되죠. 이걸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삼각형을 바라보고 쓰셔야 돼요. 바라보고 써야 덜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를 바닥으로 놓고 싶으면 그냥 이쪽부터 내리는 공식을 쓰면 된다. 이 뒤에 걸 열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내리면 뒷면을 못 쓰잖아요. 이면을.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우측에 두고 얘가 일로 내려와야 되니까 수평 이동을 시키면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맞고 요 놈은 이쪽으로 가서 붙으니까 요 조각이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수평 이동 시키려면 얘가 밀고 이놈이 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보면 여기 내려와 있죠. 그럼 이제 얘가 일로 가면 맞는 겁니다. 게다가 노란색이 일로 가서 여기도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두 개가 맞았죠. 밑에 조각에 이제 틀린 조각이 3개 있어야 되니까 얘네도 다시 빼야 돼요. 빼려면 여기 틀린 게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또 틀린 거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넣어볼까 이거?
이걸 여기로 넣는 방법,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얘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무데나 이렇게 돌리다 보면 또, 예, 맞아요. 그럼 여기 노란 거 2개 맞고, 빨간 거 2개 맞고, 얘 다시 빼야 되죠? 틀린 조각 여기 있네요. 그럼 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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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초반에 그냥 막 넣어도 색이 잘 맞아요. 얘도 넣어볼까? 얘. 자, 얘를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놓으면은 지금 파란색이랑 녹색이잖아요. 근데 같은 조각이잖아요, 지금. 녹색 큰 거니까 여기 넣었을 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요 뒤에 있네? 없네요, 여기도. 여기도 뒤에 없네요. 그럼 얘를 일로 넣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요 조각을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 빨간색 조각을 요쪽에다 오면은 빨간색 긴 거랑 요 큰 거랑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뒤집어야 되는데 요 자체로 못 뒤집어요.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뺐다 다시 집어넣으려면 일단 이놈을 뺀다는 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놈이 내려가면서 밀고 민 놈이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밀어볼게요. 얘를 뒤집어서 넣으려면 일단 뺍니다.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여기 놈이 여기로 갔죠? 자, 우리 여기 빨간 거 긴 걸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서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건 아까 했죠? 뒤에 있는 걸 바닥으로 내리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틀어서 이걸 여기로 내릴 겁니다. 여기로 내릴 건데 뒤집는 게 아니고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평 이동하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수평 이동하면 노란색은 여기 붙게 돼 있고 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빨간색 긴 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수평 이동 이쪽으로 하려면 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부터 내려야 돼요. 자, 수평 이동할 때는 이쪽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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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동했어요. 이동한 바닥을 볼까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 빨간색이 2개가 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 빼야 되죠? 왜 자꾸 안 맞는 조각을 3개 넣느냐? 지금처럼 한 개라도 맞는 게 있으면 돌리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둘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3개가 안 맞아야 돌리면서 맞추고, 맞춘 건 빼고. 자, 그럼 여기 2개가 맞았네요. 그럼 2개를 빼야죠. 요거, 그냥 보이는 거 막 집어넣는 거죠, 뭐. 초반에는 많이 맞아요, 그냥. 물론 계산해서 하는 게 좋긴 좋죠. 바닥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올 수가 없죠.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맞는 조각이니까. 얘도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오면 맞는 조각이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기다 안 맞는 조각을 넣으려면 요 뒤에 있나? 아, 뒤에도 없네요. 그럼 요 뒤에 있나?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조각을 이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틀어서 수평 이동. 얘를 여기로 이동시키면 빨간색은 여기 그대로 가고 요 안 맞는 조각이 이쪽으로 갈 테니까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이걸 일로 보내려면 이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수평 이동 했을 거예요. 한 걸 볼까요? 밑을 딱.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색 맞죠? 그럼 또 다시 파란색을 맞추면 그 과정에서 또 녹색이 맞았네요. 그럼 또 2개를 또 빼야 되겠죠. 뺄 게 여긴 없고 뒤에 있나요? 뒤에도 없고 뒤에 있나요? 없고 얘 못 빼고 그러면 얘를 빼볼까요? 여기도 맞춰져 있고 뒤에도 맞춰져 있고 뒤에도 맞춰져 있고 얘도 못 빼요. 그럼 얘랑 하나인데 요거죠. 요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떴으면 이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떴네요. 지금 모든 조각이 다 맞춰져 있고 얘네 둘만 안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조각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돌리면서 맞추는데 얘네 둘이 있으면은 한 번에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분리해야 돼요. 분리한다는 건 이제 하나 맞춘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맞추려면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노란색이 탁 맞겠죠. 그럼 노란색을 물론 노란색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돌리면 되고 여기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노란색이 없네요.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그럼 노란색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내리고 올리고 그럼 노란색이 내려왔죠. 그럼 노란색이 여기로 돌면 우리가 지금 요 마주하는 두 조각이 이렇게 붙어있을 경우 맞추는 방법이죠. 노란색이 여기로 가면 맞고 연두색이 여기로 가면 또 맞고 여기로 가면 틀어지고. 그럼 잘 보셔요. 지금 2개가 맞고 하나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역시 두 개가 맞고 하나가 안 맞아요. 그럼 맞춘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를 분리했죠. 여기 안 맞는 조각, 여기 맞는 조각. 둘이 붙어 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걸 돌림으로 인해서 맞춘 건 하나도 없지만 얘네 둘을 분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맞춰야 되죠. 자, 맞추는 방법은 바닥면에 지금 안 맞춰져 있는 조각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면에 맞춘 조각이 있고 여기는 안 맞춘 조각이 있으니까 얘가 뒤집혀서 들어와야 되죠. 뒤집혀서 들어오려면 얘를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밀어서 빼보겠습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뺐죠. 근데 여기 지금 얘가 맞는 면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이게 맞는 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내리면 안 되고 또다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수평 이동으로. 그럼 요 안 맞는 조각이 요쪽 와서 붙겠죠. 그럼 요거랑 둘이 맞출 수 있겠죠. 얘를 수평 이동하려면 이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볼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3사이클 공식인데 3사이클 공식인데 안 맞는 조각이 딱 두 개뿐이다. 이렇게 연두색, 노란색, 연두색, 노란색 딱 두 개다. 3사이클인데 그럼 맞는 걸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둘 중에 어느 색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노란색을 맞춰진 걸 넣어도 되고 녹색 맞춰진 거 넣어도 되고 돌리다 보면 맞아요. 세 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죠? 이렇게? 네. 지금 한 번에 안 되면 한 번 더 돌리면 돼요.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두 개가 안 됐을 경우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색하고 같은 색을 여기다 놓고 돌리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맞습니다. 그럼 다 맞나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분 솔빙 하다가 나온 몇 가지 상황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죠. 지금 이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안 맞춘 걸로 가정하고 제가 흐트러뜨려야 되겠네요. 좀 이따 상황을 적어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 흐트렀죠? 자, 이 상황으로 또 가정하고 갈게요. 자, 이제 요 조각들은 다 맞췄어요, 이제 요 위치를 갖다 제자리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자, 위치를 집어넣는 방법은 역시나 아까 보여드린 X자 공식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뒤집고 이동시키면서. 자, 우선 이제 요 뾰족한 거 말고 여기 지금 큰 은행잎, 부채꼴 중에 맞는 게 하나 있는지. 빨간색이 맞는 거 없고 없네요. 여기도 없네.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보시면 돼요. 맞출 때 이렇게 뾰족한 거 말고 여기 큰 거 중에 빨간색이 없고 여긴 연두색인데 세 개 연두색 없고 노란색인데 노란색 없고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요걸 기준으로. 자, 파란색이 맞다는 건 얘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수평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파란색, 녹색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네요. 파란색, 녹색. 그럼 파란색, 녹색이 수평 이동해서 가면 여기 가서 맞는 거니까 수평 이동을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 오른쪽부터 내리면 돼요. 자,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여기로 이동해서 맞았죠? 자, 하나 맞았으면 그 다음 맞추는 건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게 제가 원하는, 이게 자꾸 쉽게 되네. 이게 약간 어렵게 돼야지 이게 저기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 건데. 6개가 다 안 맞고 하나하나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3개가 다 맞춰졌네요. 예, 그건 좀 이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쓰는 공식은 분명히 이렇게 3개 쓰는 건데, 2개 안 맞고, 여기가 안 맞아야 뭘 해결하는데, 이렇게 가서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작업장이 이렇게 3개니까 하나를 일로 끌고 와야 되죠. 끌고 오는 방법은 얘를 이 뒤에 있는 놈 하나를 이렇게 내려서 이걸로 내린 다음에 이 놈을 이렇게 끌고 와서 셋업무브를 하는 거죠. 이렇게 3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끌고 왔던 거 혹시 엄지손으로 짚으면 잠깐 기억하시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렇게 내리면 안 맞네요. 그럼 이거부터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짚고 여기 왔던 놈 기억하고 셋업무브 풀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노란색 빨간색이 일로 와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오면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지금 이게 셋업무브랑 노란색이 바닥으로 오면 요거랑 맞고
빨간색이 요거랑은 맞겠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맞네요. 여기 지금 노란색이 내려와서 요거랑 맞고, 빨간색은 여기 가서 맞으니까 이렇게 내리면 돼요. 자,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럼 아까 셋업 무브 있죠? 다시 얘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풀면. 네,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쉽게 됐네요. 한 번 더 걸려야 정상인데. 이게 솔빙한테 제일 답답한 거죠. 이게 너무 쉽게 풀리게 되면. 자, 어쨌든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안 나오면 보여드릴 거였어요. 공식을 이렇게 세 개 쓰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뒤에 걸 이렇게 내려서 땡겨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세 개를 회전해서 해결하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떼하는 방법. 셋업 무브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내려서 여기 내려오는 걸 땡겨서 이렇게 하는 게 셋업 무브입니다. 네, 제가 다른 상황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안 맞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모든 부분이 다 맞았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맞고, 넷. 두 개만 안 맞고, 심지어 파란색, 녹색은 파란색, 녹색. 이 자리인데 뒤집혔고, 노란색, 녹색은 노란색, 녹색인데 뒤집혔고, 두 개만 안 맞는데 제자리면서 이 오리엔테이션만 뒤집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3사이클 공식인데 두 개가 안 맞으면 예외형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예외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떴을 때 자리는 맞지만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공식은 위에 두 개로 두고 뭐 이걸 내리든 아무거나 먼저 내리면 돼요. 그냥 편의상 오른쪽 걸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 요 세 개가 지금 깨지거든요. 하나를 억지로 그냥 희생시킨 거죠. 이제 이 방향을 잘 돌려서 한꺼번에 다 맞는 조합이 나타나요. 한꺼번에 맞는 조합이. 예를 들면 이걸 내려볼까요? 내리면 아니네요. 내릴까요? 아니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녹색이 여기 맞다는 건 녹색을 수평 이동해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면 맞는다는 거예요. 녹색, 노란색이네요. 녹색, 노란색 이쪽이죠. 그럼 얘를 수평 이동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보기가 쉽다는 거죠. 괜히 이게 처음 하시는데 이게 여기로 오나 뭐 이렇게 해보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출 때는 이 뾰족한 요 세 개랑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 수평 이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녹색, 노란색은 여기로 이동하면 되죠. 그럼 일로 이동하고 그러면 얘가 일로 내려온다는 건데 내려볼까요? 맞나? 맞죠? 얘가 내려왔다는 건 얘가 밀려 올라간다는 건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수평 이동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럼 이건 원리가 왜 그렇게 생기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 안 맞았잖아요. 이때 다 맞추려면 요걸 기준으로 얘를 수평 이동시키는 걸 기준으로 세 개 다 맞는데 이 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거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지금 요걸 먼저 내리면 잠깐 보셔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세 개가 다 맞거든요. 자, 볼게요.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이거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오면 맞죠? 하나 맞고 내려서 밀려 올라가면 두 개 맞고 얘는 수평 이동할 거니까 세 개 맞잖아요. 그럼 이 구조에서는 반드시 이걸 먼저 내려야 세 개 다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걸 내려볼게요. 수평 이동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수평 이동 시키면 다 맞는데 이걸 이쪽으로 보내 수평 이동해야 다 맞는데 수평 이동 안 시키고 제가 한 칸 틀어서 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려도 맞죠? 자, 지금 하나만 보고 얘를 올라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세 개를 동시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맞추는 과정에서 맞구나 하고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겨요. 지금 이게 자리는 맞는데 뒤집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처럼 예외형이 뜨는 건 잘못해서 뜰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뜨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이런 상황이 뜨면
수평 이동시켜서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대충 여기 하나 맞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이렇게 세 개 일치하게 되면 수평 이동시키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른 상황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지금 다 맞은 것 같죠? 다 맞은 것 같은데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이건 뭐냐? 빨간색은 다 맞지만 이 자리가 각각 틀리다는 거죠. 노란색은 여기로 와야 되고 녹색은 여기로 와야 되고 파란색은 여기로 와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떠요. 제가 이거도 한 오늘 15번 이상 솔빙 하다가 한 번 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초반에 뭐 몇 번 했다고서 그 해법 영상 찍었으면 이런 상황 생기면 또 이제 각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솔빙을 많이 하고 영상을 좀 찍어보는 편인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여기 세 개는 맞았는데 여기 색깔은 맞는데 여기 위치가 틀리면 뒤집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수평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식을 쓰게 되면 요 놈은 뒤집혀서 내려오고 요 놈은 뒤집혀서 올라가고 하나만 수평 이동을 해요. 그럼 언제나 우리가 공식을 쓰면 두 개는 뒤집히고 하나는 안 뒤집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맞았는데 공식을 쓰면서 이게 뒤집혀요. 기껏 예를 들면 색깔은 맞는데 요거만 어떻게 이렇게 이동할 수는 없을까? 빨간색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집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은 다 맞았는데 빨간색은 깨지 않으면서 맞추는 방법은 불가능하니 이걸 일단 무조건 깨야 돼요. 아무거나 하나 깨면은 빨간색이 두 개가 사라져요. 자, 빨간색이 두 개 사라졌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맞추나요? 맞추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뾰족한 빨간 거에서 여기 하나 맞는 색이 나왔죠. 그럼 얘는 어딘가로 수평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파란색이니까 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일로 이동시키면 이거부터 써야 되죠. 그럼 이거 내려가 볼까요? 오, 하나 맞네요. 하나 맞고 내려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 볼까요? 두 개 맞고 그럼 다 맞겠네요. 수평 이동하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 맞았죠? 그러면 아까처럼 세 개가 그렇게 되면 일단 무조건 깨고 두 개가 깨진 후 다시 남은 하나로 수평 이동 어딘가로 시키면 한꺼번에 다 맞는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상황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이제 딱 다 보여드렸고요.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이렇게 6개가 거의 다 안 맞은 경우에 어떤 순서로 맞추는 거냐, 뭐 이거 맞췄다, 보이는 거 이거 맞출 거냐, 뭐 이렇게 3개 맞출 거냐, 이렇게 3개 맞출 거냐, 어떤 식이냐가 사실은 좀 효율성에서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맞추는 순서는 이렇게 삼각뿔로 먼저 맞춰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이렇게 3개 맞추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 둘, 3개라 굳이 셋업 무브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3개를 맞추면 남은 게 이렇게 삼각뿔이면 이게 이제 셋업 무브가 필요해요. 이렇게 삼각뿔이니까 이 수평 안에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3개의 안 맞는 걸 가져오려면 이 뒤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서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괜히 셋업 무브 하다 헷갈려서 이제 틀리느니 마지막에 이렇게 3개를 남기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3개를 남겨서 한 번에 탁 끝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맞출 때 이렇게 맞추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3개 맞추는 거죠. 자, 맞추는 방법은 일단 여기 하나 일치하는 게 있네요.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이 녹색 뾰족한 거 요 발톱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똑같은 게 없으니까 하나를 찾아서 얘는 수평 이동하면 어딘가 맞겠죠. 수평 이동 빨간색이니까 여기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를 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이거부터 내리면 되죠. 내리고 올리고 그럼 여기 하나 맞았죠. 그 다음에 어디 맞출 거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 맞추고 나서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어디 맞출까 보는 게 아니고 요걸 맞췄으면 이제 여기 그 다음 여기 그래서 삼각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춰야 마지막에 요 3개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노란색 빨간색 맞췄으니까 여기 노란색 파란색 맞춰볼까요? 노란색 파란색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걸 여기로 보내야 되는데 수평 이동하면 안 되죠. 여기 빨간색이니까. 그럼 수평 이동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그럼 맞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둘 맞췄죠. 그 다음에 어디 맞추느냐, 삼각뿔이니까 여기를 맞춰야 되죠. 여기 빨간색이랑 파란색. 잘 됐네요 지금. 요것도 좋네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인데 위치가 잘못 들어갔죠. 그러면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자, 빼려면 이걸 빼야 되는데 여기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쪽으로 쓰면 여기도 맞춰졌네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얘를 뺄 거예요. 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를 빼야 되는데 이 세 개 작업장에 얘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안 맞는 걸 하나 갖다 놔야 되죠. 셋업 무브로 안 맞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 세 개가 안 맞으니까 드디어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얘를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아까 셋업 무브 했던 걸 풀어줘야 되죠. 셋업 무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빨간색이니까 여기 두 개 빨간색이 오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럼 내려왔죠. 얘를 다시 일로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맞췄고 여기 하나 맞췄고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일로 집어넣으려면 뒤집히나요? 수평이동? 수평이동 해야 파란색이 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얘를 수평이동 1로 하려면 이걸 먼저 내려야 되겠네요. 그럼 수평이동 하겠죠. 근데 여기가 또 맞춰져 있으니까 이 작업장에 안 맞는 조각이 3개여야 되니까 여기서 끌고 와야 되겠네요. 이걸 이렇게 끌고 온 후 아까 원했던 이 수평이동에서 여기로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평이동 1로 할 거면 요거부터 이렇게 내려서 내리고 올리고 수평이동 했죠? 세동부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지금 빨간색이니까 여기 돌리다 보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하나, 둘, 세 개가 맞았어요.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깔끔하게 여기 세 개만 남으니까 세동부 따로 필요 없이 마지막에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죠. 자, 이거 맞추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맞는 조각 하나를 기준으로 수평이동 1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요. 그럼 얘를 1로 이동시킬 거니까 1로 이동시키려면 이쪽 거부터 내리는 거죠. 내려볼까요? 맞네요. 하나. 내려오면 얘가 올라가야 되겠죠. 올리면 둘. 맞네요. 얘는 당연히 수평 이동이니까 맞겠고. 그러면 내리고 올리고 그럼 다 맞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